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오늘 저는 제 평생이 왼수이자 하나뿐인 제 남편의 두 번째 사춘기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작년 봄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서류 가방 들고 출퇴근만 하던 사람. 집에 오면 밥 줘, 불 꺼, 자자, 세 마디만 하던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죠.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삼식이가 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제 내 인생의 자유는 끝났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삼식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 종일 리모컨만 돌려댔는데 하필 꽂힌 채널이 캠핑과 자연을 다루는 방송들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며 산속 생활을 동경하더니 어느 날인가 연예인들이 해외로 캠핑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넋을 놓고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던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낭만을 좀 찾아보자. 텐트 하나 달랑 매고 별도 보고 불멍도 하고 내일부터 캠핑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몸만 따라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쩔쩔매는 당신이 무슨 캠핑이야. 목이 물리고 허리 아파서 난 싫어. 하지만 남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낭만 찾기는 지름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관문 앞에는 매일같이 택배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박스 몇 개더니 나중에는 제 허리춤까지 오는 거대한 박스들이 매일 아침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우리 집 이사가? 이거 텐트야. 그냥 텐트가 아니라고. 스웨덴 장인이 만든 감성 텐트. 그리고 이건 티타늄 코페 세트. 박스를 뜯으며 아이처럼 신나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티타늄이 왜 필요하며 우리 둘이 가는데 10명은 좋게 누울 것 같은 거대한 텐트가 왜 필요한 걸까요? 가장 앞거는 긴 박스에서 나온 참나무 장작용 도끼였습니다. 당신 지금 산에 나무꾼 하러 가? 도끼는 왜 샀어? 불멍의 완성은 직접 장작을 패는 맛이지. 남편의 퇴직금 일부가 캠핑용품들로 변신하는 걸 보며 저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 이 정도 투자도 못하냐며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죠. 드디어 디데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집 승용차 뒷좌석부터 트렁크까지 짐이 꽉 차서 맥미러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복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디 히말라야라도 등반하러 가는 듯 주머니가 10개는 달려있는 사파리 조끼에 등산화, 챙이 넓은 모자까지 완벽하게 풀세팅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하자.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의 별빛 캠핑장이다. 기세 좋게 출발은 했지만 난관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야 할 타이밍을 놓쳐 엉뚱한 국도로 빠졌고 좁은 산길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늦은 오후가 돼서야 캠핑장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팅을 마치고 고기를 굽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희는 그제야 거대한 스웨덴 장인이 만든 텐트를 트렁크에서 끙끙대며 꺼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기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내가 순식간에 집 지어줄 테니까. 큰 소리 치던 남편은 텐트 바닥을 펼치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뚝딱뚝딱 쉽게만 치던데 현실은 달랐죠.
이 긴 쇠막대기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왜 구멍이 안 맞지? 이리저리 쑤셔보고 텐트 위를 뒹굴며 사투를 벌인 지 1시간. 텐트는커녕 쭈그러진 천막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그거 폴대를 X자로 교차해서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쪽 폴대는 반대로 꽂으셨네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들뻘되는 청년의 도움으로 간신히 텐토가 뼈대를 갖췄고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드디어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을 시간인가 싶었는데 아쁘싸. 남편이 야심차게 샀던 티타늄 코페 세트는 너무 작아서 거대한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렸는데 불 조절을 못해 겉은 새까맣게 타고 속은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지옥에서 온 스테이크가 탄생하고 말았죠. 연기는 또 어찌나 많이 나는지 눈물, 콧물을 다 빼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겉은 좀 탔는데 속은 부드러울 거야. 남편이 건넨 고기 한 점을 씹으려던 찰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미친 듯이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던 고기를 내팽개치고 텐트 안으로 피신했지만 말뚝을 제대로 박지 않은 탓에 비바람이 불자 텐트가 펄럭거리며 난리가 났고 저희는 결국 차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너져가는 텐트를 바라보며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히터 바람을 맞으며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뭘 했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당신이 무슨 자연인이야? 퍼붓는 비난에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존심을 세우며 바락바락 대들었을 텐데 웬일인지 푹 숙인 어깨가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꼬르륵. 정적을 깬 건 제 배꼽시계였습니다. 남편은 주섬주섬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사온 컵라면 2개와 보온병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라면이라도 먹어. 물 식기 전에. 어두운 차 안.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미지근한 물에 덜 익은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을 해서인지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팠던 건지 그 설익은 라면이 묘하게 꿀맛이더군요. 한참을 말없이 라면만 먹던 남편이 조그만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맨날 집에서 밥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멋지게 고기도 구워주고 밤하늘에 별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직장에서는 서류에 도장 쾅쾅 찍으면 다 돌아갔는데 나와보니까 텐트 하나 치는 것도 못해서 속상하네. 그 말을 듣는데 와영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화만 났던 마음에 찡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년 넘게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사람. 은퇴하고 보니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스스로도 얼마나 허탈하고 불안했을까요? 저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를 내려놓고 남편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별게 다 속상하다 이 양반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신혼 때 기억 안 나? 단칸박에서 연탄가스 마셔가면서도 끓여 먹던 라면 참 맛있었는데 오늘도 그때만큼 맛있네. 고기는 다 태워 먹었지만.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좁은 차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나란히 누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애들 어렸을 때 이야기, 앞으로 남은 노후 이야기. 어쩌면 남편이 원했던 낭만은 거창한 캠핑 장비나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둘이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 나눌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은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매일 가던 곳이 없어졌을 뿐인데 마치 세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이 들기도 하죠. 남편분이 그토록 캠핑에 집착했던 건 아마도 아내분에게 나 아직 건재해, 멋진 남편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귀여운 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텐트는 무너지고 고기는 탔지만 두 분의 30년 부부에는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사연 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